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코성형 중에서 복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병원에 가면은요, 이 진료기록부에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주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CC인데 이게 뭐냐면 Chief Complaint이라고 해서 주된 호소예요. 이게 주된 호소인데 의사가 왜 병원에 오셨습니까? 왜 의사 진료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 그게 바로 주소거든요. 예, 그 주소가 이 코성형에서 복코가 가장 많은 주소예요. 그래서 아시아인종이나 또 여기 이제 이게 마이클 잭슨의 어렸을 때 모습이거든요. 예, 아시안이나 이런 흑인에서 가장 많은 주된 호소가 코 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뭉툭하다, 또 평수가 넓다, 뭐 짧다, 뭐 이게 복코의 또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복코라는 게 코성형에서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복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김학영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복코가 되게 되는 해부학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콧망울 자체 피부가 두껍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 두 번째는 코끝, 즉 팁의 서포트가 약해서 코끝이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날개 연골이 벌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코끝의 제일 높은 곳, 즉 프로젝션이 이상적인 위치보다 조금 위쪽을 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에게선 드물긴 한데 날개 연골 자체가 큰 경우, 보통 서양인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한 복코의 이유는 두꺼운 피부와 피하 지방층입니다. 코를 아래서 보면 이렇게 날개 연골이 있고 그 위에 살이 얹어져 있는데 이 살 자체가 두꺼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동양 사람들은 보통 코끝의 날개 연골 발달이 약한 편이어서 이 연골이 앞으로 뻗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코끝이 넓어 보이고 복코 같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케이스는 이상적인 코끝의 위치보다 실제 코끝의 위치가 올라가 있어서 코끝이 동그라면서 복코같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코끝의 위치는 여기라고 한다면 코끝이 위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코가 조금 뚱뚱해 보입니다. 원래 모양 자체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을 했는데 팁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보통 코가 큽니다. 날개 연골이 크고 발달돼 있는데 이 연골 자체의 윤곽이 두꺼워서 복코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복코는 보통 피부와 조직이 두꺼워서라기보다는 연골 자체가 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드물게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코를 수술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부 조직, 즉 지방만 제거한다고 해서 만약에 연부 조직만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연골에 대한 조작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복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코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원인과 같이 피부와 연부 조직을 조금 줄여주는 거, 그리고 코끝의 돌출, 그리고 코끝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 그리고 날개연골 크기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복코 수술의 실패 원인을 보면은 우리 두꺼운 피부와 연부 조직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연골 성형만으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아무리 연골을 잘 세팅해놔도 겉에서 봤을 땐 복코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피부랑 조직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콧볼도 두껍고 콧망울도 두껍고 조직이 다 두꺼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오셔서 연골만 묶어서 복코를 해결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두께에 대한 조작이 들어가야지 복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연골 발달이 약해서 코끝이 앞으로 뻗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날개 연골을 모아주고 앞으로 연장하지 않은 채 살만 얇게 만들면 역시 복코 개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코끝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끝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 즉 코끝을 로테이션을 해주는 수술을 하면은 복코가 개선이 됩니다. 팁의 로테이션 즉 코끝 방향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코 수술을 해도 밋밋하고 퍼져 보이는 복코 형태가 개선되질 않습니다. 이분같이 연골 자체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 연골에 대한 절제를 통해 복코를 개선해야 하고요. 연부 조직 절제와 팁의 프로젝션, 로테이션만으로만 조절한다면 복코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딸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가 이제 코 상담하러 오세요. 엄마는 이 코 성형할 때 도톰하고 복스럽게 해주세요. 그런 코, 도톰한 코 해주세요. 그래요. 옆에 있던 딸이 저는 도톰한 코 싫어요. 저는 얄쌍하고 뾰족한 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쁜 코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이 지금 우리 그 코 예쁘기로 소문난 한가인 씨잖아요. 옆에 코는 어때요? 옆에 코는 코의 각도가 옆모습에 보면은 이 콧대하고 코의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비주의 실루엣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굉장히 예각이죠. 그래서 코끝이 뾰족하지 않아요. 코끝이 동그란데 이 코끝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땐 얄쌍한 느낌이 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콧대하고 코끝이 비교적 도톰한 편이에요. 이렇게 코의 옆모습하고 코의 정면 모습은 약간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되게 이상적인 코는 정면에서 보면 이 콧대보다 코끝이 약간 넓어진, 너무 많이 넓어지면 그거는 이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지만 콧대보다 코끝이 약간 넓은 거. 그리고 옆에서는 이 코끝이 콧대하고 비주가 이루는 코의 이 길이와 이 폭이 이루는 각도가 비교적 예각이 형성된 얄쌍한 느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엄마하고 딸의 의견이 딸은 옆에서 본 모습을 생각한 거고 엄마는 정면에서 본 모습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코는 정면에서 봐서는 도톰하고 옆에서 봐서는 얄쌍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면 모습도 중요하지만 복코 개선에서는 이 측면의 모습도 되게 중요한데요. 수술한 다음에 이 특히 옆모습에서 아까 이제 김학영 원장님도 잠깐 다뤘지만 옆모습에서 복코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원래는 복코가 아니었는데. 네.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이 L자형 실리콘이에요. L자형 실리콘. L자형 실리콘은 콧대를 높이기도 하지만 코끝도 같이 높여줘요. 근데 L자형 실리콘을 그냥 쓰는 경우는 진짜 아주 옛날 얘기고 L자형 실리콘에다가 연골,
뭐 대개는 귀연골이죠. 연골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 그러니까 이 L자형 실리콘의 무릎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골을 얹어서 코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코끝을 높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높이는 그렇게 L자형 실리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그 아까 연골 파트가 이 사람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끝을 높이지 않고 그거보다 약간 위쪽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단 말이지. 예, 왜냐하면 되게 코에다가 이 보형물을 넣을 때 조금 더 그 의사가 또 사람인지라 이 코끝에다가 바로 딱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원래 코끝이 여기로 디자인됐는데 그거보다 약간 위쪽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원래 코끝이라는 게 뭐예요? 콧대 중에서 가장 높은 파트가 코끝이잖아요. 가장 높은 파트가. 그러니까 원래 얘는 가장 높았어. 근데 그거보다 약간 위쪽 부분이 이 연골에 의해서 더 높아졌어. 그러면은 오리지널 코끝하고 새로 만들어진 코끝하고 두 개가 됐네? 그러니까 뭉툭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옆쪽 모습이. 그러니까 이 코끝을 높이는 데는 원래 코끝이 있는 거에다가 추가해서 이 부분이 같은 위치를 원래 코끝이 있는 부분을 높여줘야지 이 핀트가 어긋나서 위쪽을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데 특히 L자형 실리콘 같은 경우에다 L자형 실리콘에다가 연골을 실어서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더 이제 밀어 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핀트에 어긋나서 수술 후에 원래는 복코가 아니었는데 수술 후에 더 복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저는 사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사진인데 아마도 필러를 콧대에 넣었는데 그 필러가 양이 좀 과했는지 주변으로 퍼져서 이런 복코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아마 필러를 너무 많이 넣고 그 필러가 주변으로 퍼져서 엣지가 없어진 거죠. 네,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한 후에 오히려 더 복코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코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 전략을 세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끝의 지지를 강화하고, 둘째는 코끝의 연골 방향을 이상적으로 재배치를 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연골을 덮는 피부와 연부 조직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코끝의 지지 강화와 팁의 방향의 재배치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연부 조직의 두께 조절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코끝을 연장하고 코끝의 방향을 동시에 조절해서 안정적인 지지 구조를 만들어주는 핵심 술기입니다. 우리 비중격 연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양쪽 콧구멍 사이를 나누는 가운데 벽인 이 septum, 비중격이라는 부위가 있고, 이 중에 앞부분은 우리가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우리가 비중격 연골이라고 합니다. 코의 구조를 지지하고 모양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것은 이 코의 중심 지지 구조인 비중격 연골을 코끝에 연장해서 코끝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는 수술입니다. 비중격을 앞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그 재료는 비중격의 중간 부분, 즉 자가 비중격을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양인에 있어서 이 자가 비중격의 양이 많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가 늑연골이나 기증 늑연골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늑연골,
자가 늑연골이고요. 자가, 즉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염증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력이 강하고 충분한 양을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 시에 몸에 흉터가 남고 폐 근처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채취에 부담이 조금 따를 수 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 다른 대안으로는 기증늑연골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갈비뼈에서 채취한 연골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술용으로 가공한 재료입니다. 채취된 연골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척되고 멸균한 후에 냉동 보관하게 되고요. 사용할 때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충분한 양이 있고 강한 지지력, 늑연골이니만큼 강한 지지력이 있고 다루기 쉽고, 그리고 따로 채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의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연구를 보시면은 냉동 기증 늑연골의 감염률은 2%, 그리고 월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는 경우는 1.4%, 재흡수는 0.5%, 그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자가 늑연골과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기증 늑연골이 가장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감염이 될 수 있는 것과 이게 흡수가 돼서 코끝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면 사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격에 대한 조작을 마친 후에 우리 두꺼운 피부와 연부 조직을 조작하게 되는데, 두꺼운 피부는 피하 조직의 일부를 줄여주되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혈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한번 떨어진 코끝의 혈류는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피부와 연부 조직에 대한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생긴 박리한 부분의 흉쇄들이 복호 같아 보일 수 있어서 수술 후에 일부 케이스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테이핑을 통해서 붓기랑 흉살 형성을 좀 억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늑연골을 자가 늑연골 아니면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 자가 늑연골보다 이 기증 늑연골이 장점도 조금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와핑 같은 거가 사실 자가 늑연골 와핑에 좀 취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증 늑연골은 와핑 같은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또 지금 오늘 주제가 복코인데, 복코의 가장 중요한, 진짜 가장 심한 복코에서 그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비중격 연장술이고, 비중격 연장술이 최근에 코성형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학영 원장이 많이 생각을 하고 시술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복코, 아까 김학영 원장님이 잠깐 다뤘지만 날개연골, 보통은 동양 사람들은 연부 조직 과다, 연골 부족, 이게 복코의 원인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점점 서구화되는 체형도 서구화되지만 얼굴도 서구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연골이 많아서 복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복코라기보다는 영어로는 bulbous tip이라고 해가지고 연골이 이렇게 굉장히 커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제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bulbous tip을 개선할 때는 날개 연골을 줄여줘야지 돼요. 근데 날개 연골을 이제 줄여서 이제 코끝을 줄이는 건데, 이걸
날개 연골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날개 연골을 묶는 거죠. 아까 김학의 원장님이 소개한 날개 연골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이런 건 묶어도 오케이야. 근데 이렇게 연골이 강한 것을 날개 연골을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날개 연골은 서로 이렇게 한 쌍의 날개 연골이 좌우의 날개 연골이 서로 이 뒤쪽 부분이 다 있어요. 뒤쪽 부분이 날개 연골의 뒤쪽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 부분을 묶으면은 위에 있는 부분, 이 날개 연골의 그 발이 아니라 이 날개 부분은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찝힌 코라고 그러죠. 예전에 무슨 그 수영 싱크로나이즈 하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찝는 그런 거가 이제 그 되게 이제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 싱크로나이즈 선수의 코, 그래서 뭐 찝힌 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코끝에 날개 연골의 끝부분은 줄어들고 오히려 그 위쪽 부분은 넓어진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날개 연골의 그이 작아서 벌어진 경우를 묶는 건 오케이. 근데 날개 연골이 큰데 그걸 묶으면은 바로 이렇게 찝힌 듯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날개 연골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코끝을 줄이는 방법은 날개 연골이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날개 연골, 좌우 날개 연골이 서로 가운데서 닿고 있거든요.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묶는 게 아니라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을 줄여줘요. 잘라줘요. 그러면 묶지 않아도 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연골 과다에 의한 복코, 그러니까 불버스 팁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그냥 묶기만 하면은 아까처럼 찝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묶어서는 안 되는데 묶어서 저렇게 찝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 아까 이제 그 주된 호소 가장 성형수술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복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가 낮으면은 복코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낮으면 낮을수록 요 뜀틀 보세요.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그 윗면이 넓죠. 높으면 높을수록 윗면은 좁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시아인들 그 콧대가 낮으면 그냥 다 복코지 뭐. 다 복코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뜀틀처럼 낮으면 넓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콧대하고 코끝을, 콧대는 보형물로, 코끝은 연골로 높여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높여주기만 하면 이렇게 얄쌍해져요. 왜냐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엣지는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술하면은 오케이야.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복코 중에서도 아까처럼 작은 복코가 아니라 큰 복코들이 있어요. 사실 큰 복코는 해결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 그런 코를 이 옆벽을 줄인다고 그러죠. 이 사이드 월을 줄인다고 이렇게 지금. 이 사이드 월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드 월이 줄어들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 옆부분에 진한 그림자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에서, 자연스럽고 예쁜 코에서는 그림자가 섀도우가 이렇게 연한 그림자가 넓게 생기고 가운데는 콧날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이게 우리가 이상적인 건데 이 옆벽을, 이 사이드 월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면 아까처럼 또 찝혔다, 어색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거나, 그러니까 그냥 이런 복코에서 한 요 정도를 만들면은 이건 해피하고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왠지 더 원래 한 번 복코라는 그 심리적으로 나는 복코야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것도 복코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복코 코가 이렇게 더 도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복코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없애겠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예쁜 코들은요, 콧대보다 코끝이 약간 더 넓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약간 성형에서는 그 오버슈팅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 약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또 옆을 줄이고, 줄이니까 또 다시 피고, 이런 진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마이클 잭슨이 이 스릴러라는 스릴러 때야 이게 스릴러. 이때 괜찮잖아요. 여기서 이게 성공해서 끝냈어야 돼.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아직도 내 코는 보코야. 아직도 내 코는 보코야. 그러니까 더 줄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나올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클 잭슨도 보면은 큰 보코예요. 그냥 동양 사람들처럼 그냥 작은 보코는 예쁘게 살짝 높이기만 해도 좋아지는 건데 이 마이클 잭슨은 큰 보코지. 큰 보코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건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자, 보세요. 우리 예쁜 송혜교님, 그 예쁜 민효리님. 자, 보세요. 복코 아니에요, 복코? 복코예요. 이런 코를 줄여야 돼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예쁜 거고요. 이 진짜 코로는 제일 예쁘다는 우리 송혜교님 보세요. 콧대가 코끝보다 어때요? 약간 넓어져 있죠. 이게 정상적인 코예요. 이거 나 외국의 그냥 모델인데 자 어때요? 코끝이 그렇죠. 안 예쁘죠? 이런 코들이 더 예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코의 복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쁜 코, 서양 사람들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끝은 도톰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걸 너무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별이님께서 저는 코가 낮고 뭉뚝합니다. 높고 얄쌍한 코를 갖고 싶은데 실리콘만 넣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를 높이는 거는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콧대 부분을 높이는 것은 실리콘을 보통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코끝 부분을 높이는 것은 그 부분에 실리콘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연골 아니면 뭐 기증늑연골 등의 연골류의 재료를 사용해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이님의 코의 모양을 보고 좋은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콧대와 코끝 다 높인다고 한다면은 실리콘 외에도 자기 연골 아니면은 뭐 기증늑연골 등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코가 낮다는 거는 콧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코끝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골을 써야 되고, 코끝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콧대는 안 움직여. 콧대 위쪽 부분은 안 움직여요. 이게 뼈니까. 근데 코끝은 막 움직이니까 보형물을 쓰면 보형물이 안쪽에서 내상이라고 그러죠. 내상 안쪽에서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L자형 실리콘이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이유가 실리콘으로 코끝을 높이게 되니까 계속 코끝이 움직일 때마다 건드려져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매드포어라는 그 콧대를 높여주는 콧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비주의 그 기둥을 만들어주는 인공 물질을 많이 썼었어요. 그게 매드포어고 요즘에는 메쉬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넣는데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요 한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쓰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네. 바람결의 실력님께서 코 자체는 높은데 코 양옆에 뼈가 내리막길처럼 있습니다. 이런 뼈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양옆에
뼈가 내리막길처럼 있는 게 어떤 모양인지 지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코뼈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튀어나온 뼈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매부리코 수술이 그렇고요. 아니면 코뼈가 넓다고 하면은 우리가 절골을 통해서 이 윗부분, 요 뼈 부분을 좀 줄이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뼈가 내리막길처럼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넓다, 사진 하나 있었어. 넓다는 얘기인가요?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좀. 네. 여기서 선생님 가져온 내리막길. 뭐 어차피 이건 의학사진 이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 옆벽이 이런 경우가 바로 사실 이제 절골에 사실 이번에는 제가 뺐는데 절골이라는 거 다음에 이제 절골이라는 거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절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부리코 있는 부분이 매부리코 있는 코에서는요. 매부리코가 앞으로 튀어나온 걸 매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부리가 앞으로만 튀어나온 법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튀어나왔고 이 전면에 그러니까 180도죠. 180도에 골고루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나팔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땐 저렇게 이렇게 돼 있고 코가 낮을 경우에도 저런 현상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제거가 아니라 뼈를 제거하면 안 되죠. 제거가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측면 절골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뼈를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절골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네. 네, 하루 한컨님께서 코 성형 수술할 때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같이 하는 코 성형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코 수술을 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CT를 찍고 이제 비중격 상태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비중격이 이렇게 휜 비중격 망곡증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짧은 코 공간에 비중격 연골이 되게 좀 많이 좀 꽉 차서 들어있을 때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하면은 수술 전에 우리가 비중격을 조금 떼어내는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떼어낸 비중격이 또 우리 수술의 재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비중격을 떼어서 비중격 망곡증을 조금 해결하는 수술도 같이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코 성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성형을 할 때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코가 무너진 경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술을 해놓은 코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경우 비중격이 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술이 됐다고 하면은 비중격 망곡증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비중격 망곡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게 저도 건강검진하면은 꼭 나와. 비중격 망곡증. 저는 제 코 같은 경우 이렇게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쪽에 콧구멍이 작죠. 근데 뭐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뭐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죠. 사실 비중격 망곡증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는 한쪽이 너무 막혀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코가 너무 휘어 있어요. 휜 코의 경우, 그러니까 원래 코뼈와 연골이 콧대가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휘어 있는 사람들은 휘어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비중격 망곡을 동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중격이라는 게 코 안쪽을 비중격이라는 게 코의 중간을 격리해주는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코의 중간을 격리해주는 연골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거. 그거는 바로 콧대를 지지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한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깥에서 볼 때는 콧대가 휘어 있고
휜 코를 수술할 때는 반드시 비중격 만곡을 같이 수술해 줘야 되죠. 그래서 비중격 만곡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다. 그거는 증상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휜 코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제 다루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호두님께서 코 수술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 콧볼과 콧대가 두껍지는 않은데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코 수술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코 성형을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딱딱한 피부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은 잘 없고요. 수술 전에 아마 피부 상태를 체크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심하게 짧은 코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재수술도 아닌 경우라면은 피부가 딱딱한 게 코 성형하는데 큰 문제 될 정도로 딱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원래 코 수술을 하면은 피부는 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딱하다는 거는 안 딱딱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say1103님께서 코끝은 주로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나요? 첫 수술이면 자가 연고를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코끝에 쓰는 재료는요, 일단 보형물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연골류의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자가 연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귀연골,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려하고 높고 아니면은 뭐 재료가 없다거나 한다면은 자기의 늑연골을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증 늑연골 해서 이제 어떤 화학 처리가 된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4개 정도 코끝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저 용어상에 이제 조금 정리를 살짝 해드리면 뭐 별 의미 없는 전문 용어지만 네. 보형물은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아니죠. 근데 기증늑연골은 임플란트 보형물이 아니라 그거는 동종 이식이라고 해서, 동종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의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동물이 아니라 같은 종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걸 이식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식의 하나죠. 또 동물의 것, 뭐 돼지의 뭘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종 이식이 되는 거죠. 이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간혹 사용하는 기증늑연골이라는 것은 동종 이식이고요. 만약에 돼지의 뭐 연골을 썼다 그거는 이종 이식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조씨님께서 네. 아주 예전에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을 했는데 결막이 살짝 들려 있습니다. 다시 수술해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쌍꺼풀 고정이 깊어서 결막이 살짝 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고정을 조정하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뭐 제 느낌에는 쌍꺼풀 재수술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는 뭐 수술하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느냐라는 의미하고, 또 그리고 결막이 살짝 들렸는데 많이 들린 건 아니고 많이 들린 건 아니고 살짝 들렸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막이 들린 거의 원인은 간혹 가다가 눈 뜨는 근육을, 눈매 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 뜨는 근육을 많이 뜨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막이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매 교정은 결막 들림의 원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막이 들리면은 고정의 문제, 쌍꺼풀의 고정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됐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눈매 교정, 과교정, 눈 뜨는 근육을 너무 많이 당겨 놓으면은요, 사실 그 완벽하게 이전처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결막이 약간 들려 있는 결막이 약간 들려 있는 문제는 반드시 조정해서 개선이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결막이 보통 저는 사실은 수술하지 않았는데 결막이 약간 들려 있어요. 그래. 수술하지 않았는데 결막이 약간 들려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저랑 비교해요. 결막 들렸는데, 아니 저보다 덜 들리셨는데요. 뭐 그거 하실 필요 없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네. 우리 ADHD2님께서 콧볼이 넓은 복코인데 콧볼 축소만 했는데 정면에서 더 복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이제 복코 수술은 안 하시고 이제 콧볼만 이렇게 줄이신 것 같은데, 가로에서 이렇게 콧볼만 줄이면 이제 콧망울이 더 복코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발표한 대로 이제 복코 수술을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단 코끝이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높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끝이 좀 나가지고 콧볼이 줄어들어야지 밸런스 맞게 좋은 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콧망울, 복코를 조금 개선하는 수술을 추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복코라고 하면 콧볼 축소하면 복코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나는 콧볼 축소는 되게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회복 기간도 짧고 뭐 이렇게 콧볼을 이렇게 줄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평수만 딱 줄이는 그런 거인데, 이게 이 복코라는 게 코의 이 센터 부분이 넓은 걸 의미하는 건데, 콧볼을 줄여주면 사실 오히려 더 코의 망울은, 콧망울은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복코인데 콧볼 축소만 해서 진짜 더 안 예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코끝이 넓다는 거는 코끝이 복코라는 거는 그 비교 대상이 뭐예요? 콧 날개랑 비교해봐서 이게 크냐 작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콧 날개를 줄여놓으니까 콧볼은 줄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았지만 더 넓어 보이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콧볼 축소는 복코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복코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네. 네, 루미님께서 하이코 시술을 하고 고름이 나서 일주일 만에 실을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콧구멍 보이는 쪽에 흉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끝 높이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이코 시술이라는 게 우리 코끝을 이렇게 실로 당겨가지고 높이는 이 시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거의 유지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술하자마자 잠깐 코끝이 높아져 보인다 하더라도 거의 바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염증이 생겨서 콧구멍 안쪽 요 비주 쪽으로 해서 실을 뽑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쪽에 이렇게 엄청 잘 보이는 쪽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흉터를 조금 더 개선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건 코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흉터는 지켜보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끝은 이제 자기 연골로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하면은 좋겠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콧구멍이 좀 만약에 보이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콧구멍을 조금 덜 보이게 코 팁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비중격 연장술을 하면은 뭐 흉터도 조금 덜 보이고 코끝의 모양도 좋아지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코끝에 네. 흉터가 있다고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그게 단순한 흉터라면은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 시간 지나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이냐면요. 그게 함몰 흉터인 경우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이라고 그랬죠. 하이코 이거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거 실이 실 근데 뽑아버리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방치돼 있고 그 피부 아래쪽이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게 함몰 흉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함몰. 그러니까 코끝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볼록이죠. 볼록이. 근데 그 표면에 부분적으로 그 실이 튀어나왔던 그 부분에 함몰된 부분이 있어요. 마치 그 요즘은 잘 없지만은 곰보 흉터처럼. 예, 그런 경우가 사실 문제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잘라서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흉터가 생겼을 때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흉터 부분을 잘라서 없애는 방법인데 잘라서 코끝은 이 피부가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게 안쪽에서 압박을 줘서 그 함몰 흉터를 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중격 연장술. 지금 아니 흉터 얘기했는데 무슨 비중격 연장술을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안쪽에서 압박을 바깥쪽으로 해서 그 함몰 흉터를 개선하는 경우 그게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한 1년 이상 지켜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뭐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아도요. 코끝에 있는 그냥 그 흉터, 그냥 다 함몰이 아닌 흉터들은 나중에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F1 브래드님께서 라인을 높이는 재수술을 원하는데 눈 두덩이가 두툼해서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로 높일 수는 없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라인을 높이면은 필연적으로 눈 두덩이는 조금 더 두툼해집니다. 좁은 공간에 깊은 쌍꺼풀이 접해야 되니까 눈 위가 더 두툼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썹과 이마를 당겨서 그 사이를 벌려줘서 보이는 쌍꺼풀의 크기는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이제 눈 두덩이는 더 안 두툼하게 만드는 이마 거상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로만 높이는 것보다 아마 이마 거상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네. 이제 사실 쌍꺼풀 높이러 갔더니 이마 수술하라고 그래서 기절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쌍꺼풀 라인을 쌍꺼풀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았을 때 그 쌍꺼풀 선을 더 위쪽에 더 잡는 방법이 있고요. 세 가지가 있구나. 또 쌍꺼풀 선 위에 덮이는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쌍꺼풀 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눈썹과 이 위쪽, 그러니까 쌍꺼풀의 윗짝, 쌍꺼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살과 아랫살이 있잖아요. 위에 피부와 아래 피부가 있잖아요. 둘 사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펴주는 거예요. 펴주면은 그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아래쪽 쌍꺼풀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일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지만 나는 이마거상 같은 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지방을 열심히 빼줘야 되고요. 눈등이 두툼한 거 지방을 진짜 열심히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여서는 안 돼요. 지방 진짜 열심히 빼줘야 되고 너무 높여서는 안 되고요. 사실 회복 기간을 조금 각오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회복 기간을 조금 어색한 시기가 있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이마거상이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사실은 권해드리는 거고 사실 이마거상이 최근에 절대로 그렇게 무서운 수술이 아니고 저게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권해드려요. 그러나 쌍꺼풀 수술만으로 할 때는 약간의 회복 기간을 각오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방을 많이 뺀다, 라인을 높인다 모두 다 회복 기간, 쌍꺼풀의 회복 기간을 길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룰루님께서 매부리 코끝 귀염골 수술했는데 지금 콧대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코끝이 처진 것 같다. 조금 더 화려하게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귀염골을 사용해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일단 귀염골 외에도 이제 다른 연골들을 사용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귀염골도 한번 사용했어도 몇 군데 더 뗄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화려하게 재수술을 하시고 싶으시면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 비중격이라든지 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